자, 한번 해봅시다. 3번. 얘도 모집단에 정규분포 따르는 걸 아는데 모집단에 뭐 평균 표준편차는 모르는 상황. 근데 아하 이렇게 써있어. 16개 이미 추출. 그래서 95% 신뢰 구간을 구했더니 구해놨어 이미.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 했어?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가 나눠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조건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n개를 이미 추출해서 이렇게 했을 때 얘의 값이 6 이하가 되도록 이라는 표현을 써놨어. 자, 한번 볼게요. 원래는 위에부터 쓰고 있는데 쭉 가는 게 맞지만 그냥 선생님 설명을 위해서 여기를 찬서가 노트북을 연결했어. 빨리 닫게 해줘야지. 여기 차단하면 다시는 못 연결하나? 모르겠네. 누군지 알아? 몰라? 난 몰라. 자, 그래서 b 빼기 a의 값이 6 이하야. 그러면 우리 그때 얘기했어. 신뢰 구간이 이렇게 있으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였어? 그렇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였지. 그치? 근데 그게 6 이하래. 자,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하는 거 이제 한 3번 넘게 반복했으니까 바로 한번 써볼게. 2 곱하기. 자, 얘는 99% 신뢰 구간이야. 그러면 여기 어떤 숫자 들어와야 돼? 2.58. 근데 여러분 2.58도 확실한지 원래는 어디 보고 알아야 돼? 문제 요거 밑에 보면은 너네들 거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 여기는 절대값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의 확률이 0.99다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루트 몰라 n분의 시그마 그게 6 이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있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어유 고맙다 야 뭘 잡아줬다 야 물투시 여기도 있는데 멀리 가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봐봐. 시그마는 어디에서 사실은 알아갖고 올 수 있냐면 이 위의 상황에서 알아갖고 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n은 이 밑에 상황에서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 다시 보면 그런 거예요. 표본을 얼마나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6 이하로 줄겠니?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알겠지? 선생님 전에 얘기한 적 있었잖아. 그치? 우리 신뢰 구간이 너무 긴 건 매력이 떨어지잖아. 그치? 선생님 그때 매력 떨어지는 거 보여줬잖아. 그치? 적당히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퍼센트로 추정하더라도 신뢰 구간의 길이를 좀 짧게 해서 조금 더 잘 맞추는 느낌이 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좋겠다. 근데 또 이것도 막 무한정 늘리는 게 아니라 적당히 늘리는 거지. 그래서 그 적당히를 지금 찾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그마를 구하기 위해서 위의 상황에 계산을 하러 가는 거야. 위에도 보니까 95% 신뢰 구간을 이미 추정해놨어. 그러면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신뢰 구간의 길이 얘기로 바로 가고 싶은 거야. 왜? 표본 평균 없어 지금.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얘기로 가고 싶다. 2 곱하기 1.96. 왜? 95% 추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는 표본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얼마? 루트 16. 그 다음에 얘는 몰라. 똑같은 시그마. 근데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 구해야 돼. 7, 4, 6.1 이렇게 빼는 거죠. 그때 얼마 나와요? 9.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저렇게 생겼지만 사실상 쟤는 1차 방정식 푸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소수가 좀 있을 뿐. 이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한 번에 잘 풀어주시면 자, 혹시 여기 시그마 구했어요? 얼마 나와요? 10 이렇게. 그러면 그 10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 모평균의 표준편차는 모집단의 표준편차는 바뀌지 않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이제 이 루트 A는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자, 이런 거 할 때도 한 번에 샤샤샥 잘할 수 있으면 하지만 천천히 해도 돼. 한 번에 천천히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틀려가지고 또 풀고 하면 이제 꼬여가지고 더 엉키니까. 자, 이거 이렇게 했어. 근데 이거 3이야. 그러면 3으로 약분이 되나 봤더니 0.38에 24, 36, 18. 오, 됐어. 그러니까 얘 곱하니까 8.6이야. 그치? 그럼 양쪽에다 8.6, 여기 루트 n을 먼저 곱하면 이 루트 n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얘가 8.6 이상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때 n 값은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루트 씌어 있으면 양쪽을 제곱해서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얘기해요. 8.6을 대충 8, 8, 64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큰일 나. 8.6 진짜 찐으로 제곱해주세요. 그때 얼마 나와요? 73.96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가능한 n은 어떤 애들이 되는 거야?
74, 75, 76, 78, 79, 1억 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야? 그러니까 뭐야? 답은 74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를 풀었고, 자, 우리 교재 마지막 문제. 어? 붙였어? 아씨, 자, 이번에는 마지막. 얘도 말 진짜 길다, 그치? 그래도 천천히 읽어보면 다 해독할 만한 정도예요. 위에 정규분포 따르는 모집단의 얘기를 여기까지 했어요. 물론 모평균도 모르고 모표준편차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얘는 일단 100대를 뽑아요.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낸 게 표본 평균 x1 바라고 쓰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몇 %로 신뢰 구간을 추정하냐면 95% 신뢰 구간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해놨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1단계 앞에 거 본 거고. 이번에 두 번째. 뭐야 이번에? 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몇 대를 이미 추출? 400대를 이미 추출.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당연히 앞에 뺄 거랑 다른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x2 바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이때는 몇 %로 추정? 99%로 추정. 그리고는 여기는 C 이상 D 이하 이렇게 구하면 범위가. 그 다음에 알려준 중요한 정보 x1-x2 아까 표본 평균 두 개 종류 있었잖아. x1바하고 x2바하고 있었잖아. 그치? 걔네 둘을 뺀 게 1.34라는 조건을 하나 줬고, 그 다음에 또 엄청 중요한 조건 A하고 C하고 같다는 조건을 줬어요. 자, A가 뭐고 C가 뭐야? 지금 문제 쭉 읽고 내려오면서 A랑 C가 한 번씩 나왔어. A가 뭐예요? A가 A예요? A가 요거 x1바 거의 그 신뢰구가 시작하는 지점이죠. 그쵸? C는 어디 있어요? x2바에 시작하는 여기.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다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수가 있죠. 왜? 지금 여기 보면 표본의 크기도 다르고, 그제? 그래서 신뢰도가 95%, 99% 이렇게 달라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정보를 써먹어야 하니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다? 신뢰 구간을 여기다가 구하는 방식을 쭉 써놓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x1바하고 x2바 표본 평균이 살아있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의 길이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원상태의 식을 그냥 쭉 나열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위에 있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x1바 신뢰 구간 95% 추정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자, 여기서는 어떤 숫자 써야 돼요? 1.96 확실해? 여기 지금 문제생이 가려놨는데 밑에 써있어. 이번에는 어떻게 써있어? 이번에도 절대값 Z가 이렇게 써있지. 그러면 두 가지 숫자 딱 보이게 써있어. 1.96에 자 루트 n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야? 루트 100이니까 C.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루트 빼버렸다잉. 자, 이렇게 하고 위에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서 그거 이상 M.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부호만 이렇게 플러스로 바뀐 게 신뢰 구간의 길이. 이렇게 신뢰 구간 길이가 아니라 신뢰 구간 표현한 거죠.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x2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얘는 99% 추정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58에 여기도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루트 n이 얼마예요 지금? 네, 루트 400이라서 20분의 시그마. 그게 이렇게 또 m을 추정하는 거죠. 여기는 플러스일 것이고. 벌레가 날아갔어. 못 잡았어. 왜 그랬냐면 손이 납작했으면 잡았는데 이걸 껴놔가지고, 그거 알아? 이렇게 껴있는 상태에서 쾅쾅 때리면서 내 손가락이 아프고 지금 너무 아파. 자,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 뭐 해야 되냐면 얘네들을 써먹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보니까 x1바에서 x2바를 빼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네들을 빼보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앞에가 똑같기 때문에 빼도 되는 거죠. 똑같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줄이랑 아래에 있는 줄이랑 값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빼면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져요?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10분 아니 루트 그냥 10분의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58의 20분의 시그마. 근데 이게 얼마라고? 0이라고. 이거 m하고 빼서 0이 아니고, 알겠지? 앞에 눈금이 똑같기 때문에, 숫자가 똑같다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네들 뺀 거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34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이번에도 시그마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된 거죠. 시그마를 풀어주시면 뭔가가 나오겠죠. 뭐가 나와요? 해봤어요? 시그마 구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시그마 얼마 나와요? 안 구했어? 20. 이렇게 돼. 그리고 마지막에 B-A를 구해요. B-A는 아까 95% 추정한 거 양끝 값이야. 실내 구간의 길이. 그래서 2 곱하기 1.96에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 아, 혹시 얘 자체를 뭐 살려놓고 문제 풀었어? 아,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답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겠죠. 여기다 4 곱하는 거네. 얼마 나와요? 7.84.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모든 반을 다 똑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모두를 다 풀어주는 거는 여기까지 풀어줬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질문을 하는 거야. 뭐라고 질문했겠어? 선생님 뒤에 도전 문제는 안 풀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뒤에 모의고사는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이 동일하게 안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얘를 참고하면서 시험 문제를 내진 않았는데, 자 봐봐.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뭐뭐 보고서 시험 문제 내? 1번 교과서, 2번 이거 문제지,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너네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디선가 막 찾아서 갖고 오지, 그치? 근데 그 갖고 올 때 문제의 형태가 대부분 모의고사나 수능의 형태를 띠는 걸 가지고 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뭐 다른 문제도 저는 많아요. 그럼 그거 풀어도 되고, 그거 아니면 이거 푸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서 푸셔도 괜찮은데 문제는 답은 있는데 해설은 없어. 네, 그래서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참고로 이 다음 장에 나오는 도전 문제 있지? 걔는요 2023년도 수능 특강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칸다 찍거나 아니면은 그 검색해 보시면은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알겠죠? 수능 특강 문제여서 볼 수는 있겠다. 모의고사는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근데 뭐 선생님 전 다른 문제도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푸셔도 돼요.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의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교과서를 잠깐 가봅니다. 근데 교과서를 풀자고 하니까 이놈아들이 아무도 뭘 풀자고 말을 안 해. 그리고 교과서가 깨끗한 친구들이 많더라고. 시험 보기 전에. 그지? 중단원, 대단원 문제 푸셔야 돼요. 물론 여기 선생님이 뭘 풀까 그러고서 한참 쳐다봐도 사실 딱히 풀만한 게 없어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선생님 그 스프링 문제지가 교재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 거의 담고 있어가지고 여기 새로운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쭉 보고 가도 딱히 이 문제는 정말 새로우니까 꼭 풀어야겠다 하는 게 사실상 없기는 해요. 그 말이 뭔지는 알겠어. 없는데 다른 반에서 질문 들어온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6번. 이런 6번을 질문해요. 왜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얘기인 거죠. 이런 거. 사실 이게 문제가 발전 문제도 아니고 무슨 문제야? 표준의 두 번째 문제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못 풀리는 원래 없을 것 같아. 영균이 어떻게 이거 한 번에 촥촥 풀었어? 이거 은근히 애들이 어려워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 자, 한번 볼게. 걔네들이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해 줄게. 아니, 지난번 100점 받은 애가 질문했어. 그래서 잠깐 100점이 아니고 99점이 질문했나? 둘 다 올라가죠. 둘 다 한 걸로 해? 그래. 네, 다른 반에서 100점이 질문해서 그랬는데. 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자, 봐. 1부터 5까지의 카드가 하나씩 있어. 근데 왜? 동서 이거 잘 풀려? 빨리 풀어봐. 3초 만에 풀어봐. 감사합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 아무나 나왔어요. 아니
아니야. 이거 막상 풀으라고 하면 너네가 되게 당황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실제 그래. 그래서 얘기해 줄게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볼게. 자,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야 그냥 저거 저렇게 푸는 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처음 문제를 봤을 때는 낯설어.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자,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있고 그 중에 몇 개를 고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3개를 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카드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내서 걔를 x바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이 들어온 거야. 자, 그럼 얘가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1부터 5까지가 있고 임의 추출이니까 임의 추출, 비보건 추출, 아니 미안 보건 추출을 기본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카드를 하나 꺼내 봐. 그리고 어떻게? 다시 넣어. 그 다음 또 꺼내 봐. 그 다음 어떻게? 다시 넣어. 그 다음에 또 꺼내 봐. 다시 넣어. 이해하지? 그래서 그 숫자 3개가 나온 거를 어떻게 했다? 평균을 낸 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그래? 그러면 카드 중에서 제일 작은 카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어떤 거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그 다음 어떤 거 나올 수 있어? 이런 거 나올 수 있지. 갑자기 왜 여기에 이가 들어가니 그때? 보통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썼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게 쭉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제일 큰 카드로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들의 평균을 내. 그러면 그게 표본 평균 x바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111 나온 거 평균 내면 얼마야? 1이야. 그럼 얘는 실제로는 5의 세제곱분의 1이야. 5의 세제곱 왜 나왔어? 손 집어넣어서 5장 중에 하나, 그 다음에 5장 중에 하나, 그 다음 5장 중에 하나. 전체 경우에서 5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 2가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그럼 얘는 평균 내면 어떻게 돼? 그럼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만약에 이걸 가지고 경우를 센다 그러면 1, 2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돼? 1, 2, 1도 있고 2, 1, 1도 있고 막 이러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막 이게 5의 세제곱분의 3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걔네 벌써 아찔하지 않아?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 쳐. 이 다음에 이걸 다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치? 어떨 때는 1하고 3으로만 이루어진 조합도 있을 수 있고 1, 3하고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막 그 애들끼리 뭐 또 자리 바꾸는 거 생각해야 되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표본 평균의 확률분포표를 그려서 평균, 분산, 재평평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을 다시 한번 볼게요. 꺼내, 확인해, 다시 집어넣어. 꺼내, 확인해, 다시 집어넣어. 꺼내, 확인해, 다시 집어넣어. 그래서 걔네를 평균 낸 거지? 그래서 표본 평균인 거지? 자,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예요? 하나 뽑아서 2개 뽑아, 3개 뽑아서 봤잖아. 표본의 크기가 3인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얘는 저렇게 풀어도 어쨌든 같은 답은 나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끝까지 못 구할 확률이 높고 너무 길어서 얘를 먼저 해결을 한번 해볼게. 일단 분산인데 이렇게 뭐가 곱해져 있는 거 있지? 저 숫자 어떻게 해야 돼? 네, 제곱에서 빼버려. 이거 얼마야? 4배의 x바 분산인 거지, 그치? 그런데 표본 평균의 분산이 얘들아 어떤 공식을 쓰는 거야? 그렇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거야. 지금 여기서 n이 누구야? 3인 거야 얘들아. 그럼 나는 누구만 알아오면 되겠어? 원래 상태, 표본하기 전에 모집단이라는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원래 상태의 표준편차 제곱, 분산을 알아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의문이 돼. 이거 3개 뽑아서 보는 건데 도대체 원래 상태라는 게 뭐야? x가, 확률변수 x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는 거지. 확률변수 x가 뭘 거예요, 여러분? 이게 x야. 하나 꺼내서 본 게 x라고. 이해 가죠? 그러면 하나 꺼내서 보면 x라고 하는 애는 확률 변수인데 어떤 카드가 눈에 보여요? 네, 1, 2, 3, 4, 5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각각 카드는 몇 장씩 있었어요? 네, 5장씩 있으니까 전부 다 5분의 1의 확률인 거죠. 이걸 가지고 뭘 구하는 거예요? 네, 시그마 제곱을 구해내시는 거죠. 그리고 걔가 저기 들어가면 다 답이 나오는 거. 알겠지? 얘는 x바를 가지고 확률분포표를 쫙 그러기 쉽지 않아. 내가 볼 때 그거 끝까지 가는 사람 몇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애들이 질문한 애들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선생님이 설마 이런 문제를 냈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알 수 없고 아무튼 그래. 알겠지? 그래서 의외로 이런 문제가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x바가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x바는 알겠는데 그럼 x가 도대체 뭐였어? 이거를 우리가 되게 헷갈려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반려 파리 데리고 왔어요? 원래 여기가 파리가 없는 곳이었어요. 오늘 누가 데리고 왔어요? 파리. 아까 한 마리 잡았는데 또 생겼잖아. 누가 데리고 왔어? 파리. 조인우요. 아 정말 반려파리 누가 데리고 왔어? 저거 문 열려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더워? 추워서 열었어? 아니, 제가 한 말. 아 그래? 아 누가 방충망도 열어놓고 열었어? 아 누구야? 씨, 내 쫓아버릴까 보다 방충망 열고 씨. 조인우요. 아이 진짜 저 반려파리 누가 데리고 가야 돼? 일단 누가 저기 입양해가. 조인우요. 아 좋아. 자 그래서 6번을 봤고요. 6번 말고 그럼 또 무슨 문제를 푸냐 그러고 막 올려봐도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전시간 끝났어요. 자 하나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오늘 질문하는 애가 있었어요. 충격적이게도 선생님 조건부 확률부터 시험이 아니라 확률부터 시험이에요. 네, 이 단원 처음부터 시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 단원 교과서도 봐요. 네, 당연하죠. 2단원 교재도 봐요. 당연하죠. 알겠죠? 지난번에 낸 문제를 뭐 제외하고 보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공부하세요. 알겠죠? 오늘 그 질문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쳐. 시험 고민이 이미 내가 알기로 공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 여러분들 지금 대단하고 중단어 안 푼 친구들은 빨리 풀어보세요. 그리고 풀어보면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선생님이 질문 같이 풀어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나 우리 교재에서 질문하고 그러면 그런 거 다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